네, 안녕하세요. 11월 고3 종로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여기 보면은 2의 2루트 3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야? 2루트 3 플러스 3 제곱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주면 합차공식에 의해서 12 빼기 9가 돼서 정답은 2의 세제곱 8. 자, F'1 이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를 이용해야 될 텐데 얘 보니까 F 빼기 F가 있어. 자, 그러면 이 1 플러스 2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면은 1이 사라지면서 3H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3으로 바꿔주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자. 3분의 2.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극한을 취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F'1이 되는 거야. 즉 4가 되겠지. 자, 그럼 4 곱하기, 자, 이거 실수하면 안 돼. 3분의 2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 2분의 3을 곱해주면 정답은 6. 1번.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90도랑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인 거 확인한 상태에서 자, 탄젠트 세타 제곱이 9분의 4야. 자, 그러면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인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나와야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자, 사인 세타는 자,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빗변 길이는 루트 13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루트 13분의 2에다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루트 13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자, 루트 13분의 3 곱하면 정답은 13분의 6. 1번. 자,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2,5. 자, 대입해보면 이 곡선상의 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는 gx를 우리가 구해야겠다. 왜? 걔가 이제 좌표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쯤은 우리가 쉽게 작성할 수 있겠지? 자, 먼저 F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근데 접점의 x좌표가 2니까 우리 여기 x자리에 2를 대입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12에서 4를 빼니까 접선 기울기가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gx는 8x 딱 써주고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16 빼기 11이 5죠. 자, 그러면 결국에 0,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8인 직선이고, 자, 걔가 당연히 x축과 8분의 11, 0에서 만나겠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되니까 자, 정답은 16분의 121.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오케이. 2분의 1의 fx승, 얘는 2분의 1의 몇 승? 2분의 1의 6승이지? 2의 6제곱이 64니까. 자, 근데 밑이 2분의 1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x랑 이 6이 이러한 관계를 갖겠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가 되니까 자, 따라서 x는 뭐랑 뭐 사이다?
마이너스 2랑 4 사이다. 자,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해줘야지. 그럼 정답은 2번. 자, 함수 fx가 2를 경계로 이제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값 fx 플러스 a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자, 절대값이 있다고 너무 이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아. 자, 이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2에서의 좌극한 값과 2에서의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5지. 그 5 플러스 a의 절대값과 자 2에서의 우극한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9 빼기 6은 3이지. 자 그러면 3 플러스 a의 절대값 취한 것과 같아야 되는 거야. 연속이니까. 자 근데 절대값 그냥 벗기면은 5 플러스 a랑 3 플러스 a가 같다가 되잖아. 그럴 수 없지. 이 차이 나니까. 자 따라서 하나는 그냥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네. 아 그러면 2a가 뭐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뭐다? 가볍게 마이너스 4다. 자 시각 t는 0에서 즉 이제 초기에 이거는 원점을 출발하지 않았어. 지금 초기 값이 14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직선인데 0이 이런 데 있다 치면은 A가 그러니까 점 P가 이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한 거야. 알겠죠? 자,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속도 함수를 그려줄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지금 원점과 4,0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속도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이제 t가 0보다 큰 쪽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14에서 출발을 해서 자,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뒤로 뺏겠다는 거지. 자, 그다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다시 정방향으로 갔다는 거고. 그쵸? 왜?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이제 도함수기 때문에. 자, 그럼 뒤로 얼마만큼 뺐겠느냐는 바로 이 넓이만큼 뺐겠지. 자, 그럼 넓이를 구해보자. 자, 넓이는 우리 이차 함수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알죠? 6분의 절대값 최고차 계수가 1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이 차이가 지금 4죠. 그러면 4, 4, 4 해주면 2, 2, 4, 2, 3은 6. 3분의 8, 4, 32. 대략적으로 3분의 32. 대략적으로 한 10점 모시기 정도니까 원점을 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만큼 와서 3분의 32만큼 뒤로 빽했다가 여기서 다시 1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체크를 해본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점 P가 되겠습니다. 자, P랑 원점 사이 거리가 최소라는 것은 당연히 어딜 말하는 거야?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4에서 몇을 빼야 돼? 이만큼 빼줘야 돼. 그러면 자, 3분의 42에서 32 빼주면 정답 3분의 10.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함수에 우리 이제 x 대신에 6-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3차 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자,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걔가 x는 p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를 미분 쳐서 p를 집어넣은 게 0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합성함수 미분할 줄 알죠? f 프라임 6-x. 자, 속미분해주면 밖에 마이너스 나오겠다. 자,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은 게 x자리에 p를 집어넣은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 p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6-p가 0이라는 거네.
아, 근데 F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함수 구해가지고 언제 0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F'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자, 이게 언제 0이 되냐면 바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일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 마이너스 p, 이 알맹이 자체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될 때 이 프라임 값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아, 그러면 결국 이 p는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7 아니면 3이 되는 거지. 7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과연 극대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대값이 3일 때 발생하는지 7일 때 발생하는지를 너희가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이 함수의 이제 증가 감소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x자리에 6-x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결국 자, 수하에서 배웠죠. 또는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x 대신에 6-x를 대입했다는 거는 직선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를 우리가 y축 대칭해주면은 마이너스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을 6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정확히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y축 대칭한 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결국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생긴 거야. 누가? y는 f of 6-x라는 그래프가. 아, 그러면 여기가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 여기가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이 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가 뭐라는 거야? P가 7이라는 거지? 거기서 극대값 Q를 갖는다. 자, 여기서의 함수값이 바로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자리에 7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9, 8 마이너스 3이니까 5. Q가 5라는 걸 구했다. 자, 그럼 P 플러스 Q는 정답 1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주어진 지금 이제 삼각함수가 되겠는데 일단 우리 뭐 각변환을 시켜보자. 자,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 버리자. 그럼 fx는 코사인 제곱 x.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지. 그러면 앞에 함수가 바뀌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말하는 거야.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x는 뭐가 돼? 사인 x에다가 자 90도만큼 3번 간 다음에 예각만큼 더 갔으니까 얼싸 않고 해서 여전히 플러스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뭐 부호가 큰 의미는 없어.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뒤에 거 그대로 써주자. 벌써 느낌이 왔죠? 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니까? 얘가 1이니까. 아,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는 마이너스 2 코사인 3x 더하기 k 더하기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 최대값이 8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됐을 때, 즉 k 플러스 3이 뭐일 때? 8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k는 뭐다? 5다. 자,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이 1일 때 마이너스 2가 돼서 k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겠죠. 5 대입해주면 4. 아, 그러면 m이 4라는 거 알았고 k가 5니까 정답은 9. 다음 10번. 자, 주어진 함수 fx가 자, 2를 경계로 해서 또 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gx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가족권, 극한값을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극한값을 해석하는 기본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0을 넣어보면은 분모가 f1이지. 자, f1이 여기서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1은 2보다 작으니까 위에 대입해주면 0이지. 자,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분자를 잘 보자. x 0으로 보내면 f-1이야. 근데 f-1이 뭐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대입해야겠지?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야. 즉 0이 아니야. 얘가 2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4로 존재하는데 즉 수렴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자, 그럼 분자 역시 0으로 가줘야겠지.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아, 그래서 G0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하나의 극한값은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에 대한 정보랑 이제 또 다른 정보를 또 주는 건데 그거 찾으러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잘 보면은 얘가 2로 이미 가고 있잖아. 그러면 2로 양변을 나눠. 즉, 자, 리미트 다시 써볼게.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1분의 자, 얘는 날라갔고 gx 이 극한값이 2다 라는 것에서 자, 우리가 정보를 하나 더 끌어내야 되는데 자, 어차피 f1도 0이고 g0도 이제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제 0분의 0꼴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사실상 이건 이제 교과 외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은 그냥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로피탈 정리 쌤이 먼저 보여줄게. 자, 로피탈 정리는 어차피 이제 0분의 0꼴로 갈 때 분모 분자 똑같이 이제 미분친 거에 계속해서 대입한 거랑 값이 같다 이거야.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플러스 1 자, 분자 미분해주면 g 프라임 x잖아. 자, 그러면 f 프라임 1분의 g 프라임 0이 이게 얘랑 결국 같으니까 이게 2라는 것을 얻은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1이 뭐야? 자, 1이란 건 2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써야겠지. 자, 얘 미분하면 2x-1. 자, 2x-1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자, 얘가 뭐니까? 얘가 1이니까 G'0이 뭐라는 걸 얻었어? G'0이 2라는 걸 얻은 거야.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을 잘 지켜가지고 식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gx가 2차 함수인데 g0이 0이야. 그러면 우리가 gx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일단 x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눈 fx 플러스 1인데 자, 봐봐. x를 0으로 보내고 있지. 그러면 f1이란 말이야.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얘가 어차피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1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지금 이 첫 번째 규칙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요 자리에 우리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근데 제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얘를 집어넣으면 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해주면 x가 딱 되겠지. 그치? 자, 여기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 극한값이 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 날려주고 0 대입해주면 1분의 안 쓸게. 자, 0 집어넣으면 b는 2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는 거야. b가 2라는 건 여기서 gx식이 어떻게 써져? gx식은
a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써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g'0이라는 건 g라는 2차 함수의 1차항 계수를 말해주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 많이 치니까 좀 알아두자. 1차항 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gx식 쓸 때 똑같은 거야. ax제곱 더하기 2x로 써지는 거야. 뭐 어쨌거나 자, gx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냈을 때의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얘는 x를 1 플러스로 보냈을 때의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속함수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그려줘야겠지. 자, 얘가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자, 볼래?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거는 얘에서의 지금 우극한이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우극하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지금 여기가 1, 그러니까 0 대입했을 때 엥? 아니 뭐 0을 왜 대입할까?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이게 지금 2거든. 그러면 결국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2 마이너스라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1 플러스니까 1 기준으로 플러스. 아, 둘 다 플러스. 자, 1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려서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을 따지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2라고 쓰지 않는 거야. 알겠지? 항상 방향성을 살려야 돼, 합성함수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f에 집어넣는다면 이쪽이지. 자,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4-2니까 2란 말이야. 아, 그러면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 구간 연속이지? 그냥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a-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 플러스니까 우극하니까 우리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8 플러스 2니까 10. 오케이, 얘가 1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g 여기 1 플러스는 결국 이제 1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다 곱하기를 왜 썼을까? 자, 이거 풀어서 우리 a 구하면 끝났다. 그럼 2, 5, 10, 5a 여기 a니까 4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여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끝났다.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딱 대입해서 자, G4를 구하러 가보자. 여기다 4를 딱 대입을 해주면 자, 정답 16이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8 정답은 마이너스 42번이 되겠습니다. 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y는 t라는 자, 얘는 가로선이지. 이 가로선이 자, 절대값 로그 함수 그래프 또는 여기도 이제 절대값 로그 함수 그래프인데 얘를 뭐 평행 이동하고 뭐 해가지고 만든 그래프예요. 근데 어쨌거나 두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겠지. 우리가 자, 로그 2의 x 먼저 그려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 누가? y는 로그 2의 x가 잠깐만 좀 저쪽으로 쓸까? 자, y는 로그 2의 x가 자, 그러면 여기 좀 써보자. 여기가 1이고 얘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그치?
자, 지금 쌤이 그린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 로그 2x 그래프예요. 자, 근데 그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x축 방향 이만큼 한 칸, 두 칸 옮겼어. 자,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1이 이제 결국에는 3으로 오겠지. 그럼 얘가 온 만큼 얘도 다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자, 그냥 애초에 점근선이 0이었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되면 여기 2가 점근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러냐.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요 놈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그림 기억했지? 쌤이 지운다. 이제 지우게. 자, 이 아이를 내가 y축 방향 1만큼 딱 들어 올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3,0이었던 게 3,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지금 2,1이거든? 여기가 2,1이야. 그래서 이 2,1 같은 이 가로선 상에 누가 있는 거고 3,1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겠다. 여기서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아니야 몰라 이렇게 가겠죠. 뭐 쫙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죠. 잠깐만.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얘가 4,2를 지나지 않니? 그치? 근데 얘도 4,2를 지나잖아. 여기가 4, 그림 너무 잘 그렸잖아. 여기 4,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놈도 지금 4,2를 지나고 얘도 솔직히 4,2를 지나죠. 지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줬고 지금 y는 t라는 가로선이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근데 지금 여기 이미 교점이 발생하고 있잖아. 바로 여기를 지날 때 이 t라는 가로선이 예쁘지 않은데? 이 t라는 가로선이 여기를 딱 지나는 이 순간 몇 개 점이야? 하나, 둘, 3개 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얘보다 이제 높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점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계속 몇 개다가 하나, 둘, 셋, 넷, 4개다가 또 2개가 여기서 만나고 있지. 여기를 또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역시 하나, 둘, 3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되지. 왜냐면 얘보다 위면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아래여도 하나, 둘, 셋, 넷, 이다가 또다시 얘의 꼭지점. 그러니까 정확히 t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역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될 수가 없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자, 되도록 하는 이제 모든 t값의 합은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벌써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1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거 우리가 식을 써서 한번 구해줘야겠다. 자, 그러면 식을 써봅시다. 자, 중간에 있는 거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는 그냥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고 걔가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이 나이키 그래프에서 이쪽 그래프랑 만나는 거지. 자, 근데 얘는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2 괄호 닫고 플러스 1과 만난다라는 식을 세워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자. 얘 이쪽 넘어가면은 로그 2의 x-2가 뭐니까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가 돼서 2가 돼서 자,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근의 공식 써주면 반띵하면 마이너스 1이지? 자, 1 뿔마 루트 3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지금 x좌표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교점의 x좌표 얘가 어때? 누가 봐도 1보다 크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우리가 취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을 자 지금 우리는 t를 물어보는 즉 이 y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뭐 간단한 여기다 대입을 하자. 자, 이 1 플러스 루트 3을 여기다 딱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좌표가 이 y좌표가 뭐가 된다? 로그 2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T1, T2, T3 다 구했으니까 싹 다 더해주면 정답은 3 플러스 로그 2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다. 됐죠? 응.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랑 양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 제곱이 t 제곱. 자, 얘들아,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네. 그러면 이거 끌고 와서 우리가 fx는 t 또는 마이너스 t라고 써줄 수 있겠지. 즉, 최고차 계수가 1인 이 4차 함수 그래프랑 양수 t 또는 이제 절대값은 같고 크기만 다른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두 개의 그 x축 대칭인 가로선이 되겠지. 두 개의 그러한 가로선과 이 4차 함수 그래프가 자 만나는 교점 개수가 gt래요. 자, 왜 gt인지 알겠지? 이 t 값에 따라서 이 gt가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니까 이제 t에 관한 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볼까? 방정식 fx는 0. 자, 그럼 이거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다라는 것은 fx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우함수, 즉 y축 대칭이라는 거지. 자, 얘들아, 글씨 왜 이래? 4차 함수가 우함수인 건, 즉 선대칭인 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밖에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나조건이랑 다조건을 결합을 해봤을 때 자,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자, 얘가 아니라 정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x축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4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극점과 이 극점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여기 따라왔지? 자, 그러면 x축이 뭐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솔직히 뭐 이 두 개의 극대값과 극소값 정확히 정중앙을 지나가는지 걔보다 약간 위인지 약간 밑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자, 근데 가조건을 봤더니 여기서 y는 gt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4차 함수 그래프랑 x축 대칭으로 플러스 모시기, 마이너스 모시기 그 두 개의 가로선과의 교점 개수 라는 그 g 함수 그래프가 자 t가 7일 때랑 t가 9일 때에서만 뭐래? 불연속이래.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쌤이 여기 밑에다 그림 다시 그릴게.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선대칭으로. 얘가 지금 f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약간 이 정중앙에 있다고 쳐보자. 만약에 x축이 정중앙이야. 자, 그러면 이게 x축이야. 그러면 y는 t랑 y는 마이너스 t를 우리가 이렇게 막 해 나감에 따라서 계속 연속이다가 어느 순간 불연속이 되겠어? 교점 개수가 정확히 이 극값을 탁 동시에 치겠지. 왜냐면 x축이 정중앙이니까 동시에 치는 순간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이 2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x축은 정중앙이 아니구나. 살짝 위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다 그릴까 그냥? 자, 아니면 살짝 아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x축 대칭으로 우리가 가로선을 이렇게 벌려 나갈 적에 제일 먼저 극대를 탕 치겠지. 극대를 탕 먼저 치는 그 순간 불연속이 생길 거고 교점 개수가 자 계속 몇 개다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6개다가 탕 여기 극소값을 탕 치는 순간 또 불연속이 생겨버리겠지.
그래서 어차피 여기 지금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7과 9에서만 불완속이라는 거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 함수값이 여기는 7,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림이 이러하다면 점점 벌려 나가다가 얘 먼저 칠 거지. 그 다음에 얘 치겠지. 자, 그러니까 이 극소값이 절대값이 작은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절대값이 큰 9, 그러니까 플러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건데 일단 우리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y축이 되는 거지. 얘가 정확히 y축이 되는 거고. 그치? 자, 정확히 y축이 되는 건데 얘가 y축이 된다는 건 여기가 x좌표가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사실 바로 식이 나와버린다? 왜 그러냐면 너희 그 4차 함수에 극값의 차 공식 아니? 4차 함수의 극값의 차 공식. 그 3차 함수에서도 자, 극대 극소의 차 공식이 있잖아. 그것은 이제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좌표축 사이에 그 넓이 있지. 넓이에서 따온 거거든. 그래서 3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분모가 2분의 절대값 최고차 계수 곱하기 극점의 x좌표 차이의 세제곱. 이 공식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근데 이제 4차 함수도 사실 이제 극값의 차 공식이 있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봐봐. 이렇게 4차 함수가 있어. 자, 이때 여기 선대칭일 경우를 말하는 거야. 선대칭일 경우에.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 라인에 있을 거고, 자,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요, 바로 파란색으로 할까? 자, 이 길이 있지. 이 길을 내가 만약에 별이라고 둔다면, 그 다음에 얘의 최고차 계수를 내가 뭐라고 둔다면, x라고 둔다면, 이 초록색 이 길이는 뭐가 된다? 이 길이는 절대값 a 곱하기 이제 별의 4제곱이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공식을 안다면 바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극대값이 7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9지. 자, 그러면 극값의 차가 몇이야? 7이랑 마이너스 9는 16 차이 나지. 여기가 16이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최고차 계수가 몇이래? 1이래. 그러면 fx가 이제 뭐 x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 최고차 계수, 그러니까 절대값 1 곱하기 이 차이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별의 4제곱, 이게 바로 극값의 차 16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별을 양수라고 잡았으니까 이 별은 2가 된다는 걸 사실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라는 건 극소값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2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지?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이라고 했네.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겠다. 왜냐면 이 가로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9라는 선이잖아. 얘랑 엮어서 이 fx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봐봐. fx는 일단 최고차 계수는 1이고 이 마이너스 9랑 2랑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마이너스 9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지금 3, F3을 물었으니까 자, 3 집어넣으면
25에서 9 빼니까 오케이 16이 하나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너희가 똑같이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극값의 차가 지금 몇이니까 9랑 마이너스 7이니까 똑같이 16이지? 똑같은 4차 함수지? 그럼 16이니까 여전히 이 차이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축 대칭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이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가로선과 엮어서 너희가 이 4차 함수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쌤이 이제 공식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식 세우는 걸 보여줄게. 자, 그러면 모르는 거지. 어디서 내가 극소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별,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별이 되겠지. 그러면 사실 똑같아. 여기 가로선이 y는 뭐야? 마이너스 7이지. 그러면 이 fx는 최고차계수 1이 될 것이고 이제 x 마이너스 별의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별의 제곱, 그다음에 어디서 이제 마이너스 7에서 라고 한 다음에 내가 0에서의 함수값이 9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x를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별의 4제곱이 되겠지. 그거 마이너스 7이 뭐니까? 9니까 별의 4제곱이 16이어서 따라서 별은 뭐다? 2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이 공식은 선택사항이야. 너희가 이제 3차 함수 극값의 차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이다. 자, 그럼 별이 2니까 마지막으로 답을 구하러 가보자. 얘가 똑같이 이제 2가 나오시고 그런 다음에 F3을 물었으니까 자, x를 3 딱 대입하면 뭐가 될까? 3 빼기 2는 1이고 5, 25. 25 빼기 7이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18이 나옵니다. 그럼 2개 더해주시면 34. 잠깐만. 34? 2개 더하면 그치, 6 더하기 5. 이렇게 34가 됩니다. 자, 다음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 얘를 뭘로 한대? 자, 지름으로 한대. 그러면 문제에 너희가 항상 이렇게 중심 체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체크해주고. 자, 호 AB 위에 AC 길이가 8인 점 C가 있다. 자, 이 길이가 8이래. 일단 아는 거 써봐. 자,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8. 그럼 여기 6이겠지. 오케이. 자, 선분 AB 위에 점 E가 어디서 나왔냐면 ACE와 BCE 이 각의 비율이 2대 1이래. 근데 합해서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가 됐네. 굉장히 그럼 예쁜 각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각 CAB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을 했어. 자, 얘와 이제 CB, 그러니까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재. 자, 이때 AD와 CE의 교점 F 나왔고 자, AF 길이 분의 자, FD의 길이. 자, 이 길이의 비율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부 그 상황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벌써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걸 한번 차근차근 써보자. 자,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10대 8, 즉 5대 4지. 자, 5대 4니까 이 전체 길이 6을 자, 9분의 4 띵 해주면 3, 2, 6, 3, 3, 9 3분의 8이지. 맞죠? 자, 그럼 CD 길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3분의 18에서 3분의 8을 빼주면 여기는 3분의 10이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몰아놨어. 자, 이 길이가 8, 이 길이가 3분의 8.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이 삼각형을 집중해서 볼래? 그러면 2변, 2변. 자, 그 다음에 2변, 2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율을 알고 싶은 거고 마주보는 각이 등장을 했네. 지금 보이나요? 여기서 그 AF 분의 FD라고 했는데 이 AF라는 선분에서 마주보는 각이 60도고 FD라는 선분에서 마주보는 각이 30도야. 게다가 이 삼각형 AFC랑 삼각형 DFC는 지금 F 약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인에서는 각을 더했을 때 이제 180도가 되면은 사인 값이 같잖아. 자, 이 정도는 상식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만약에 뭐라고 두면은 여기를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두면은 여기가 뭐가 돼서 180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사인 값이 같은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자,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즉 외접원의 지름 길이잖아.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고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변의 길이 비율이 이제 마주보는, 즉 대응되는 각에 대한 사인 값 비율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팁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먼저 사인 법칙 써볼게. 자, AF 대 8대 먼저 해볼까? 자, 8대 AF 3분의 길이는, 자, 8대 AF는 8에서 마주보는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그냥 사인 세타로 가자. 자, 그 다음에 AF에서 마주보는 각, 자, 60도에 대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자, 그럼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우리가 AF를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사인 세타분의 두 개 곱해주면은 4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형 DFC에서도 저 히터를 꺼야겠다. 자, DFC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3분의 8에서 마주보는 3분의 8에서 마주보는 각과 이제 DF에서 마주보는 각 알고 있으니까 얘 대 이제 DF 길이는 3분의 8에서 마주보는 각이 세타니까 사인 세타 대, 자, DF에서 마주보는 각이 이제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주면 DF 길이는, 자, DF 길이는 어떻게 돼? 사인 세타분의 두 개 곱해주면은 3분의 4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네. AF분의 DF, FD는 얘분의 얘니까 사인 세타 날라가고 그 다음에 4 날라가고 자, 루트 3분의 3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3분의 1, 즉 9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로그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밑이 같지.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사에 이렇게 묶어버리자. 자, m 로그끼리 빼는 건 진수끼리 나누는 거지.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위로 올라탈 수 있어. 즉, 이 로그 2의 m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내가 m이라고 한번 둬볼게. 그래서 우리 로그는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돌려버리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로그 2의 m의 세제곱분의 이 m이 4의 m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m이 뭐가 돼? 4의 m제곱 곱하기 이 로그 2의 m의 세제곱이 될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잘 보자. 여기서 m이 이 이상의 자연수고 이 스몰 m도 우리가 자연수로 설정을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어쨌거나 이 전체 값, 이 m이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이 로그 2가 풀어져야 될 거야. 맞지? 이 로그가 풀어져야 되려면 이 m이라는 이 똑같은 자연수 m이다. 자, 이 m이 2의 모시기로 표현이 돼야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자체가 자연수기 때문에 2의 분수 제곱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즉, 2의 k제곱이 돼서 k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m 자체도 자연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우리 m자리에 우리가 2의 k승으로 설정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k승은 얘는 어떻게 돼? 2의 2m승 곱하기 얘는 2의 3승이라고 쓸까? 그럼 2m 플러스 3이라고 쓸게. 맞죠? 2의 k승 집어넣으면 k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2의 이게 이제 k의 3승이 되겠지. 자, 그럼 잘 보자. 여기서 이 우리가 직접 설정한 이 스몰 m과 스몰 k가 모두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지수가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어쨌거나 정수가 되겠지. 깔끔한 수가 될 거고. 그러면 좌변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변 역시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돼야 될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이 k를 이제 밑을 2로 가는 어떤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k 자체도 뭐니까 2 자체도 자연수니까 우리가 얘를 2의 l제곱이라고 두고 l은 자연수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어야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k 자리에 2의 l제곱을 집어넣어보자. 자, 그럼 얘는 2의 3l제곱이 될 것이고,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겠지? 그래서 k-2m-3이 3l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k 자리에 2의 l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2의 l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게 3l이 된다. 자, 이때 스몰 m과 스몰 l 모두 우리가 직접 설정한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이제 1부터 1, 2, 3, 4, 5, 6, 7, 8 막 넣어보면서 뭐를 찾아야 되냐?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자, m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 했을 때, 자, a1과 a3, 즉 우리는 이 라지 m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마구 노가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혼자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기 m 혼자 있잖아. 여기 2m이라고 써보자. 자, 2m은 뭐가 돼? 2의 l제곱 마이너스 3l이 될 것이고,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m은 2분의 2의 l제곱 마이너스 3l이 되지.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m이 자연수다? 그러니까 m이 자연수라는 것은 여기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자, 분자가 짝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2의 l제곱 마이너스 3l은 뭐가 돼야 돼? 홀수를 빼서 짝수가 됐다는 건 얘가 홀수가 돼야겠지. 자, 그럼 얘가 홀수인데 2의 거듭제곱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짝수잖아. 따라서 3 곱하기 l이 뭐가 돼야 돼? 얘가 홀수가 돼야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가다를 최대한 이제 우리가 줄여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3 곱하기 l이 홀수라는 거는 l이 절대 2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즉, l이 홀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거나 l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 l 자리에 홀수 1, 3, 5, 7, 9 막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l이 1이면 어떻게 돼? m은 음수잖아. 자연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자, l이 3이면 자, 이것도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m 자연수 나올 수 없고, 자, l이 5면은 29 마이너스 15, 14, 7. 자, m이 7이 나오지. 자, 그 다음부터는 다 나오겠네. 7이면 125 마이너스 21. 자, 어쨌거나 짝수니까 2로 나눠서 얘도 나와주시고, 얘도 당연히 2의 9제곱이 당연히 이제 얘네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제 양수인 짝수로서 나와 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애가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가 이제 세 번째로 작은 애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L이 5일 때, 이때는 L이 9일 때잖아. L이 5일 때, 자, L이 5일 때와 L이 9일 때가 되는 거야. L이 5면은 K가 뭐가 돼? 32가 되고, 자, L이 9면은
2의 9제곱이니까 이제 512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라지 m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k제곱이니까 자 2의 32제곱, 2의 512제곱이 이제 각각 뭐가 된다? A1과 A3가 되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A1분의 A3을 로그 2의 진수에 넣자. A1분의 A3은 이게 몇 제곱이야? 512에서 32를 빼자. 480이지? 자, 얘가 로그 2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답은 48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15번. 자, 등차 수열의 이제 첫째 항부터 L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수열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과 SN 플러스 1이 다르다라는 것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자, AN 플러스 1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 초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 항부터 절대 이 수열은 0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N 값을 큰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자, 이러한 순서를 만족을 한대요. 그 말은 뭐야?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인데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60이라는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등차 수열은 결국 뭐니까? 직선이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뭐가 있을 때 X축이 있을 때 자, A1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A1이 있어서 A1, 뭐 A2, 뭐 A3, 뭐 A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해되지? 즉 A1은 뭐고? 초항은 양수고 그 다음에 공차는 모여야지만 공차는 기울기니까 음수가 돼야지만 그래서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되어 자 등차수열의 합이 이렇게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자 내가 얘를 A별이라고 해볼게. 이 A별은 뭐냐면 음수가 되기 직전항인 거야. 자,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X축과 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음수 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뭐 0보다 큰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해보자. 응? 오케이, 0보다 큰 마지막 항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겠지. 즉, S별이 뭐가 되는 거야? S별이 자 등차수열 합의 이제 최대인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많이 지웠다. 얘가 이제 62가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째 최대인 그러니까 차선책인 62라는 아이는 잘 생각을 해봐라. 여기 있는 이 A별을 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히터를 다시 켜고 자, A별을 빼서 될 수도 있고 A별 다음에 있는 애는 뭐야? A별 플러스 1은 음수가 되니까 걔를 추가해서 값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어서 여기 A별 플러스 1이 있어서 잘 보면은 봐봐. 집중하세요. 자, 여기 A별 이 크기 있지? 이 절대값과 얘 있지? A별 플러스 1 이 절대값 이 크기랑 이 크기를 비교할 적에 누가 더 파워가 세냐 그러니까 누가 더 값이 크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더 값이 커 그러면 얘까지 더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값이 작으니까 얘를 뺀 게 그 다음 최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작고 얘가 더 커 그럼 얘를 빼는 것보다는 이 값이 좀 작은 얘를 추가한 게 그 다음 차선책이 되겠지. 아,
그 다음 또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뭐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은 얘를 빼나 얘를 더하나 값이 똑같은 거니까 S 별 플러스 1이나 S 별 마이너스 1이나 둘 다 60이 되겠지. 절대값이 같을 때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전부 다 일단 이 S별이 62라는 사실은 진리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자, 근데 만약에 S별 마이너스 1이 그 다음 차선책인 60이다라는 것은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뺀 거. 그게 그 다음으로 크고 자, 그 다음에 S별 플러스 1이 이제 그 다음 큰 게 되겠지? 57 이렇게. 자, 아니면 S별 플러스 1이 차선책이고 별을 뺀 S별 마이너스 1이 그 다음 이제 57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별 플러스 1이나 S별 마이너스 1이나 이제 둘 다 60이 되는 케이스. 자, 우리 얘부터 한번 볼까? 자, 얘는 A별이 뭐라는 거야? 아니, A별 플러스 1? A별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야? 별 플러스 1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자, 60에다 뭘 추가해야 62가 되는 거야? 2를 추가해야지 6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별 마이너스 1 역시 어때? 아니야, 별 플러스 1 역시 여기다가 뭘 추가해야 60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공차가 뭐니까? 마이너스 4니까 자, A 별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고? 자, 여기다 4를 더한 6이 되고 A 별 플러스 2는 뭐가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추가한 마이너스 6이 돼서 자, S별 플러스 1, S별 마이너스 1 다음으로 큰 값은 S별 플러스 2도 뭐고 60에다가 얘를 추가한 5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S별 마이너스 2 역시 별 마이너스 1이 60이었지. 거기서 별 마이너스 1을 뺀 얘 역시 54로 두 개가 값이 같아. 이게 이제 그 다음 최대가 되는 건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 54가 아니라 57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될 수 없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별이 뭐가 될까? 자, 여기다 뭘 추가해야 57이 될까? 57? 아니야, 쏘리. 여기다 뭘 추가해야 62가 돼? 2를 추가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 별 플러스 1은 얘가 이제 음수가 될 건데 여기다 뭘 추가해야 57이 돼? 마이너스 5지. 그럼 여기서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7이지. 아, 그러면 이제 여기 2가 있어가지고 7 더해서 9 7 더해서 16, 7 더해서 23, 7 더해서 30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62, 60, 57이라는 값들이 합으로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0보다 큰 뭐 37이 있다 쳐. 자, 67 그거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하면 53, 이렇게 더하면 69? 안 되잖아. 그러면 걔는 안 되고 만약에 초항이 얘라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아니라 그럼 얘가 39, 얘가 48.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안 된다. 자, 그럼 얘 한번 보자. 이때는 A 별이 뭐가 돼? 자, 여기다 뭘 추가해 62가 될까요? 5를 추가해 62가 되지? 자, 그 다음 A 별 플러스 1은 여기다 뭐를 추가해야 S별 플러스 1, 60이 돼? 마이너스 2를 추가해야. 자, 그럼 얘 역시 D는 뭐가 된다? D는 마이너스 7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5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보자. 5에서 시작해가지고 7 더하면 12, 19, 26, 33. 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앞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너무 크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59 안 되지? 59 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너무 커잖아. 그래서 여긴 초항이 될 수 없어. 자, 얘가 딱 초항이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더해야 뭐가 되고 45. 자, 이렇게 더해야 57. 이렇게 돼야 62가 돼서 62가 최대값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5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더해서 62, 그 다음 최대, 그 다음 큰 값, 그 다음이 57. 정확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이제 들어맞고 있죠. 들어맞고 있죠. 끝났다. 오케이. 자,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A1, A2, A3. 얘가 이제 마지막 양수항으로서 별이 4였던 거야. 얘가 A4였던 거야.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A12를 물어봤죠? 자, 따라서 A12는 이 5에서 출발해서 글씨 예쁘게 글씨를 예쁘게 써야겠죠? 자, A4, 5에서 출발해서 자, 8칸 갔어.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공차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1.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앞부분 마쳤고, 자, 뒤에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 이거 좀 벗고 할까?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나와 있고 f0은 이제 적분상수를 이제 말해주겠지? 일단 얘 적분 치자. fx는 이거 안 보이지? 9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적분상수 3 이렇게. 자, f3을 물었으니까 x자리에 3 대입하면 한 99, 81, 마이너스 72 플러스 3이니까 자, 이렇게 빼주면 9니까 정답은 12. 자, 일단 여기 2가 보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이거 계산해주면 20이죠. 얘는 여기서 갖다 빼주면 어떻게 돼? 520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 K 플러스 1. 자, 이 값이 522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어진 또 다른 이 시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 얘를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자, 얘 한번 대입을 해볼까? 이제 시그마도 마찬가지야. 기본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A2, 2 곱하기 A3 짜짜짜 가가지고 마지막에 10을 딱 대입해주면 10 곱하기 A11 이 지금 520이지. 자, 여기도 1 대입해주면 3 곱하기 A1 맞나? 잠깐만. 1 대입하고 이렇게 가고 3 곱하기 A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곱하기 A2 짜짜짜. 자,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13 곱하기 이 값이 730이래요. 자, 두 식을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아래 첩자 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보자. A2, A2지.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서 위에 빼주면 3A2. 근데 얘도 3A1. 자, 얘도.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이제 3A3 이런 식으로 와서 마지막에 딱 들어맞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우리가 3으로 묶었을 때 A1, A2, A3 짜짜짜 어디까지? A1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빼주시면 210이니까 자, A1부터 A11까지의 합은 정답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래요. 자, 그러면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등비 수열의 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몇 배 한 개? 2배 한 개. 양 사이드의 합측. 자, 얘 먼저 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AN에 관한 막 애들이 나와 있고 여기 달랑 그냥 S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SN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SN을 추가를 하자.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뭐가 되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하면은 AN 플러스 1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지? 이렇게 묶으면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빼주면 AN이 되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줄게. 2배의 AOAN은 자, AN 플러스 1이 2개 있고 이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니까 이제 3AN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잘 보면은 여기 AN 플러스 1이 있는 걸 보아하니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설정했을 때 자, 2 곱하기 자, A3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얘는 그냥 AN 살릴게. 자, 2배의 얘는 AN 곱하기 R 얘는 그대로 AN 살릴게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A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약분되고 R의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이 뭐니까? 0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R은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잖아. 자, 그럼 R이 3이고 끝났다. 자, 얘는 뭐가 돼? 4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죄송해요. 자, 4 곱하기 H는 2분의 1에서 시작해서 R이 아까 뭐였어? R이 3이었지. 자, 그럼 3의 몇 제곱? 자, 얘는 A3이고 얘는 A7이니까 4칸 차이 나지. 3의 4제곱. 그러면 2, 2, 4가 돼서 81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62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0번. 이게 한꺼번에 촬영을 하면 마이크가 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와 fx가 같다는 거는 f가 무슨 함수? 우함수. f가 우함수라는 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제 짝수 차수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라고 했어. 헷갈리면 안 돼. 어떤 실수 x가 아니야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야. 근데 이거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무슨 식이다. 얘가 항등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 또 이제 고일 수학이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다항식을 이용한 항등식이 나오면은 다항식에서는 뭐가 존재를 하니까 차수가 이제 존재한다는 게 다항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자, 차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둬야 돼? axn제곱 최고차라고 둔다면 자, 한번 써보자. 일단 뭐 A든 N이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차수부터 좀 규명을 해야 될 거야. 자, fx가 얘니까 너가 이 f에 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ax n제곱에 n제곱.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ax n제곱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x n제곱에 n제곱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좌변의 최고차가 되는 것이고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 정리하면 자, a n제곱 나오니까 a n 플러스 1제곱. 자, x의 n제곱의 n제곱은 치수 법칙에 의해서 치수끼리 곱해주면 n제곱이 되잖아. 자, 얘가
우변의 최고차항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변은 지금 얘 잘 보면은 ft를 이제 x 넣고 k 넣고 해서 빼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fx 마이너스 fk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그래봤자 뭐야? fx 최고차가 되는 거고, 얘는 그 최고차에다가 얘를 심지어 더 곱했잖아. 그럼 당연히 최고차는 얘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을 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9x제곱,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자, 우변의 최고차이 이제 9x제곱 곱하기 fx의 최고차 axn제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를 위에다 쓸 걸 그랬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가 뭐니까 9a의 x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자, 최고차끼리 같아야 된다. 왜?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은 생긴 게 똑같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얘네가 최고차가 될 수 있는 건 a가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둘 다 존재하는 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n제곱과 여기서의 이 n 플러스 2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n은 자연수지? 자, n은 2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n자리에 2 집어넣어서 여기다 뭐라고 딱 쓰고 여기다가 4라고 딱 쓸게요. 여기다 4 딱 쓰고 잠깐만. 자기야. 이게 어디 갔을까? 잠깐만. 이게 어디 갔지? 망했다. 어디 갔어? 잠깐. 아니, 아까 쓴 건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앞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n이 여기서 2잖아. 그치? n이 2면은, 여기가 아까 n의 제곱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4를 딱 쓸 수 있겠다. 여기다가 4를 딱 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차수니까 여기다가 4를 딱 쓸 수 있겠지. 자, 뿐만 아니라 차수뿐만 아니라 이 최고차 개수마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n 플러스 1과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제곱이랑 이제 9a가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얘가 지금 a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과 9a가 같은데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a로 나눠주시면 a 제곱이 9다. 자, 그러면 a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자. 얘가 어쨌거나 우함수기 때문에 자, fx는 자, 어떻게 돼요? fx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다. 자, a가 최고차 개수가 자, 그럼 3x제곱 플러스 우함수니까 이제 상수 c가 되거나 아니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오함수니까 상수 c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든 이 fx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이 c를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얘 일단 한번 해볼게. 3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는 얘를 좀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지. 그냥 밑에서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어떻게 돼? 9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fx 자리에 3x제곱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애가 fx 마이너스 fk잖아. 그러니까 이 3x제곱 플러스 c에서 빼는 거야. 뭐를? 여기다 k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3k제곱 플러스 c를 빼. 그리고 얘가 날라갈 것이고 자, 2차항 계수 한번 비교를 해보자. 어차피 4차항 계수는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6
C니까 뭐가 돼? 18C X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같아야 돼.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자, 우변에서의 이차항 계수는 9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서 이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9지? 이렇게. 자, 그러면 9C가 뭐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아, 오케이. 그럼 C가 여기서 뭐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K가 존재하는지도 솔직히 사실 확인해봐야겠죠. 확인해보자. 자, 상수항은 어떻게 돼? C가 마이너스 2면은 자, 4, 3, 12에서 2 빼면 10이잖아. 그러면 좌변은 10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면은 6이지. 그러면 6, 그다음 여기서는 플러스 9K 제곱인데 얘가 4인 그러한 실수 K는 존재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F7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자, 7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7, 7, 49. 49 곱하기 3. 9, 3, 27. 147에서 2를 빼니까 자, 145. 뭐 이쯤 존재를 하겠지. 왜 그러냐. 145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얘를 구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자, fxr에 이번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을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는 자, 9x제곱 마이너스 3은 앞에 있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를 딱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fx에서 빼 뭐를 이제 fk를 자 k 집어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이니까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기서도 얘가 날라가고 자, 2차항 계수 비교를 해봐야겠지. 4차항 계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6c 18c 2차항 계수는 자, 여기서 2차항 계수 9c 플러스 9. 자, 여기서 2차항 계수 이제 플러스 9니까 9c가 뭐다? 18이다. 따라서 C는 2다 나오고 자, C가 2니까 이것도 근데 사실 실수 K가 존재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뭐 존재하겠지. 그래도 확인해보자. 자, 2 집어넣으면 4,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9K 제곱. 자,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여전히 실수 K 존재하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0,2에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굳이 7을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최대값이 뭐니까? 2니까 2보다 작은 수겠지. 그럼 정답 최대값은 네, 145가 되겠습니다. 이거 왠지 한참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한참을 이렇게 넘겨야 돼. 아까 이거 잘못해가지고. 확동도 지나가지고 미적분도 지나고 기하도 지나고 짠짠짠. 아, 여기 자, 여기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제 뭐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자, AN이 9보다 작으면 AN 플러스 1은 2배의 AN이다. AN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이제 AN이 짝수면 A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AN이 9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요. AN이 만약에 홀수면 그 다음 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A6이 16일 때 A3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자, 그러면 봐봐. 항상 이런 수열 문제는 이제 아래 첨자를 잘 봐줘야 돼. 근데 얘가 지금 6번째 항이고 얘가 3번째 항이잖아.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만들려면
요런 식보다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AN을 이용해서 그 다음 번째 항, 더 멀리 나가는 항을 지금 구하는 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더 이제 초기 값에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 돌리자. 자, 어떻게 돌리냐? AN은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긴 다 AN 플러스 1이잖아. 그게 아니라 AN은 이렇게. 자, 여기서 뭐가 돼? 2분의 1 AN 플러스 1. 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AN이 9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AN 플러스 1 빼기 N의 2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AN이 9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요. 이때 AN이 뭐다? 짝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2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돼? AN이 9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AN이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모드라기 자연수라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된다. 그럼 가보자. 자, A6을 아는 상태고 우리가 A5, A4, 자, A3, A2, A1 침범했다. 자, A6이 16이래. 자, 그러면 A5를 만들어 가보자. 자, A6이 16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AN 플러스 그 직전항을 만들어 가는 거지. 자, 첫 번째 규칙에 따르면 8이 될 거야. 자, 만족하지?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16에서 지금 n이 5일 때니까 5를 빼면은 11이야. 자, 2배 하면 20이야. 자, 만족하죠? 만족하는 거 확인 항상 해줘야 돼. 자, 얘가 16이면 32에다 1을 더해서 자, 33이 될 것이고 여전히 만족하죠. 자, 그럼 세 가지 갈래가 있었다. 세 가지 갈래가 이렇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A5가 8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8을 반띵하면 뭐가 돼? 4가 돼. 만족하죠. 자, 8 빼기 n이 뭐일 때야? 4일 때지? 4, 2, 8. 얘들아, 8은 만족하지 않죠? 땡. 자, 그 다음 8, 2, 16, 17 만족하지? 자, 그 다음 22. 22는 어때? 여기 11. 11? 11 만족하지 않지? 9보다 크잖아. 자, 그 다음에 22에서 뭘 빼야 돼? 4를 빼야겠지. 그러면 18 곱하기 2는 36. 자, 36. 자, 22, 44, 45 만족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33이야. 33은 자, 2분의 1배 하면은 2분의 33인데 이거 자연수 안 돼서 탈락. 자, 그 다음에 33에서 뭐를 빼야 돼? 4를 빼야 돼. 맞죠? 4를 빼야겠죠? 33 빼기 4는 29에다가 2를 곱하면 58. 만족하고요. 자, 33에다가 2배 66, 67 만족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쭉 한번 해보자. 얘가 4면은 A3은 어떻게 되니 또? 자, 4를 2로 나누면 2가 돼. 만족하죠? 자, 4에서 뭘 빼야 돼? 3을 빼야겠지. 그러면 1, 2배 하면 이거 만족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 2, 8, 9, 9 만족하지. 9 만족하지? 만족하잖아. 4, 2, 8, 9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17. 자, 17을 2로 나누면 2분의 17. 그냥 안 쓸게. 이거 자연수 아니어서 탈락. 자, 그 다음에 17에서 뭐 빼야 돼? 17에서 3 빼야 돼. 그러면 14, 28. 오케이. 자, 3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6 반띵하면 18 안 되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36 빼기 3, 33, 66. 오케이. 자, 36, 72, 7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5. 자, 2로 나누면 그냥 안 쓸게. 자연수 아니니까 탈락. 지금 뭔가 칸이 없으니까. 자, 45에서 3을 빼.
42, 2 곱해 84. 자, 42, 80, 아니야,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45에다 2를 곱하면 90이지, 91, 괜찮지? 거의 나왔다. 자, 58, 29 안 되니까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58에서 뭘 빼야 돼? 3을 빼야 돼. 그러면 55야. 55에다 2 곱하면 110이야. 괜찮아? 자, 58에다가 2배 하면 8, 2, 16, 116, 117, 117 오케이. 자, 마지막 67 반띵한 거 자연수 아니니까 아웃. 자, 67에서 못 빼야 돼. 3 빼야 64, 64 곱하기 2, 128. 자, 67 2배 해주시면 암산이 안 된다. 7, 24, 6, 21, 135가 되겠지. 자, 135. 자, 이렇게 있잖아. 지금 A3이 어떻게 되냐면 2부터 시작해서 짜라락 해가지고 135까지 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안 해보다 약간 느낌이 올 거야. 왜냐면 쭉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런 규칙이라 여기서 제일 벌써 A4만 하더라도 제일 큰 게 67이잖아. 어차피 똑같은 규칙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현명한 친구들은 이 초반이랑 여기 마지막 거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시험 칠 때는 우리가 그런 느낌이 오기 힘들지. 현실적으로 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A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값 2다. 자, 최대값 뭐다? 135다. 그래서 정답에 137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A3이 2잖아? 이때 A1까지 수열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1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걔는 또 아웃인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아직 우리에게 여정은 더 있다는 거. 자, A3이 2야. 그럼 A2는 어떻게 돼? 1. 괜찮죠? 1 괜찮죠? 자, 2에서 뭘 빼야 돼? 2를 이거 안 되지? 안 쓸게. 자, 2, 2, 4, 5 안 되지? 안 쓸게. 자, 1 가자. 그럼 1은 반띵하면 안 되지. 자, 1에서 못 빼야 돼. 1 빼야 돼. 안 되지. 그 다음에 1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1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미안해. 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이거 반띵하면 2분의 9 자연수 안 되지? 자, 9에서 뭐를 빼자? 2를 빼자. 7이 14. 하필이면 또 된다. 자, 9, 2, 18, 19. 또 되네. 자, 14 가자. 7. 잠깐만. 뭐가 틀렸을까? 얘가 4, 9, 9에서 2 뺀 다음에 2배 하면 14, 14 반띵하면 7, 어디서 틀렸을까요? 4. 잠깐만. A4가 이거 8 반띵하면 4지. 그치? 자, 4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9지. 괜찮죠? 괜찮죠? 자, 9에서 이제 A2를 만들어 나갈 때 9 반띵 안 되고 9 빼기 2는 7, 2, 14 괜찮고 9, 2, 18, 19 괜찮고 얘가 14일 때 얘가 14면은 A1은 이제 반띵하면 7 되는데? 엥? 잠깐만. 뭐지? A4. 뭔 소리야? 얘가 A3이구나. 그러니까 되는 거야. 미안해.
그래서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찾았잖아. 이거 할 필요도 없어. 되잖아. 그러니까 A3이 9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한번 해보자. 자, 135일 때는 어떻게 돼? 135 반띵에서 자연수 안 나오고 135에서 2를 빼봐. 2를 빼. 135에서 2 빼. 133, 266. 자, 266. 뭐 더 있겠지만 하나만 한번 해보자. 뭐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자, 266 반띵에서 9보다 안 작으니까 안 되고 266을 자 뭘로 빼야 돼? 266이 A2지? 자, 266을 뭘로 빼야 돼? 1로 빼야겠지? 그럼 265 곱하기 2니까 짝수캔. 어쨌거나 존재하지? 존재하니까 13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7이 아니라 135랑 9를 더해주면 정답은 144. 와.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실수 t에 대하여 자 직사 y는 mx 플러스 t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프에 접할 때라고 했어. 자, 얘들아. 얘는 자, 점 0,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 0,t는 이제 y축에 있는 거고 y축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0,t가 있어. 그러면서 기울기가 이제 m이 되는 그런 직선이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프에 접할 때 뭐 접할 수 있겠지. 자 그때의 기울기 실수 m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자 이거 이해되니? 자 y축 상에 이제 0,t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t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y축 상의 점 0,t에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에 날린 접선 기울기가 m이 되는 건데 그것의 최대값은 당연히 y축 상의 t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봤을 때 g-1과 g3이 둘 다 0이 된다는 것은 y축 상에 지금 이 -1과 3이 어디 들어가 있어? t 자리에 들어가 있지. 즉 0,-1과 0,3 3을 더 위에 그리자. 자 얘랑 이 0,-1이 있을 텐데 거기서 주어진 3차 함수의 접선 날렸을 때 접선 기울기의 최대값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자 얘는 접선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직선 얘랑 기울기가 0이 되는 직선 얘가 접선이라는 거지. 우리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점을 지나는 이제 가로선상 이 가로선상에 이제 극값을 갖게 되겠네. 3차 함수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 콤마 3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 가로선을 날린 거기 때문에 자 몇 콤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 0이다라는 이 식에서 기울기가 0이다 뿐만 아니라 기울기의 최대값이 0이다라는 정보를 또 뽑아내야 되고 걔랑 여기 나와 있는 이 극한식을 이용해서 이제 PQ를 찾아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Y축이 어디에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잠깐만 점을 열심히 찍었는데 뭔가 그림이 안 나갔어. 자 만약에 Y축이 이런 데 있다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Y축이 있으면 봐봐.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3이 되는 거지. Y축은 X좌표가 0인 거니까. 그럼 0,3에서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Y축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접선 그었을 때 최대값이 0이니? 아니잖아. 양수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정확히 여기를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곡선상 여기가 0,3이야. 곡선상에서의 접선이 가장 최대.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안 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만약에 y축이 있으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 0,-1이지. 여기서 이 곡선에 접선 날렸을 때 최대값이 플러스니까 여전히 안 돼. 0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확히 이 극소값을 통과를 하고 있다. 정확히 극소값을 통과를 하고 있다. 자, 이때 역시 어떻게 되겠니? 이때는 될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쪽을 날린 거는 이제 기울기 음수니까 그쵸? 기울기 음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볼록한 쪽에서는 이거 기울기 0이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야. 나 만족해. 자, 그 다음에 얘 0,3에서 역시 이 아래로 볼록한 쪽에는 접선 못 긋고 위로 볼록한 쪽에 이렇게는 이쪽 없으니까 0이 최대가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얘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이 극한식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잘 보면 PQ가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자, 얘가 자연수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서 양수가 되거든. 즉, 자, 3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3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쨌거나 달라야 돼. 자, 그러면 3 플러스라는 거는 얘보다 살짝 위에 있는 거.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가 지금 y축일 때는 0,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3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여기 0,3 플러스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여전히 아래로 볼록인 쪽에는 접선 못 그어. 근데 위로 볼록인 쪽에서는 이쪽에 못 긋고 이게 다야. 여전히 이게 단데 얘가 점점 이 3에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이 3 플러스 극한값은 여기에 수렴하겠지. 그럼 얘는 0이야. 자, 근데 얘도 어때? 얘도 이쪽에 여전히 못 그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못 긋고 여기 그을 수 있는 게 다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얘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좌극한 값 역시 이제 0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0, 얘도 0이니까 절대 이 차가 이제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y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가 y축이 될 수 없고 조금 더 올까? 그럼 y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 역시 똑같겠지, 얘들아. 아니, 여기가 지금 0,3이야. 근데 걔가 아니라 걔보다 살짝 위에서 긋든 걔보다 살짝 밑에서 긋든 항상 너도 0, 너도 0이니까 차이가 양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정확히 여기에 y축이 있으면 그때는 자, 잘 생각해봐. 일단 얘 지우자. 자, 얘 딱 지웠고 자, 보자. 어때? 얘보다 살짝 위에서 내가 접선 근다 쳐봐. 그럼 여전히 여기서는 그을 수가 있긴 있지? 아, 이쪽으로 그을 수, 그치, 이쪽으로 그을 수 있는데 그거 음수니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최대니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음수니까 생각 안 하면 결국에는 얘란 말이야, 최대는. 근데 점점 여기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되겠니?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0이야. 하지만 지금 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살짝 밑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위로 볼록한 곡선에는 그 접선을 그을 수가 없지. 자, 근데 아래로 볼록한 쪽에서 그을 때 이쪽인데 이쪽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밖에 없어. 자, 얘밖에 없는데 점점 얘가 좌극하는 게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여기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좌극한 값은 자, 여기서 접선을 날렸을 때 여기 접점이 생기겠지? 이 값으로, 이 기울기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이해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안 되고 얘 그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음수지만 그것이 최대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앞에 붙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답 나왔고 만약에 y축이 뭐 이런 데 있다고 쳐. 안 되지. 왜?
아니 여기 있어. 만약에 여기가 이제 0,3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여기 지나간다 쳐. 이런 식으로. 아니 똑같지. 여기서 어쨌거나 뚫고 내려가니까 무조건 기울기가 이제 얘는 언젠가 뚫고 내려가거든. y축의 고정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기울기 양수되니까 안 되고 뭐 여기 넘어가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뚫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 점에서 접선 금이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거 최대값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가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자. 일단 여기가 이제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결국 y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약간 지저분하니까 y축 좀 무섭지? 싹 다 지워버리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얘가 이제 y축이 된다라는 거는 얘 x좌표가 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극값의 차가 지금 어떻게 돼? 극값의 차가 4지. 자, 이 4라는 i는 이제 2분의 절대값 최고차 계수가 1이지? 2분의 1 곱하기 이 차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별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별은 뭐가 된다? 별은 2가 되는 거잖아. 8, 2로 나누면 4가 딱 되니까. 그럼 별이 2가 된다는 것은 얘가 0이니까 이 극점 x좌표가 2가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럼 비율관계에 의해서 0, 1, 2, 3 자, 여기 x좌표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우리는 이 선이 뭐니까? y는 3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 가로선을 엮어서 식을 써줄 수 있겠다. 자, fx는 최고차 계수 1이고 y는 3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선 통과하니까 x제곱 x-3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 날린 거를 알아야 우리가 PQ를 찾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날린 거야. 아까 초록선 그린 거. 자, 이렇게 날렸어.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지. 직선은 어떻게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되고? 교점이 되고 여기서는 접점이 되는 건데 내가 이 x좌표를 알아야 얘를 미분친 거에다가 이 x좌표, 접점 x좌표를 집어넣어서 이 미분계수 값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기울기니까 미분계수지.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자,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얘가 접점이었고 얘가 교점이었지. 자, 근데 이거 x좌표가 3이었잖아. 자, 그럼 3 더하기 얘가 0이지. 0 더하기 0 이게 뭐랑 같아야 돼? 0 더하기 내가 얘를 뭐 하트하지만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0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랑 같아야 되니까 자, 따라서 세모가 뭐가 돼? 2분의 3이 돼. 자, 세모가 2분의 3이 된다 해서 얘 미분 쳐서 마지막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끝났다.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자. F'은 2x x-3 더하기 x제곱. 자, 이제 x자리에 뭐 집어넣는다? 접점 x좌표 2분의 3 집어넣는다. 자,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 자, 그럼 접선 기울기 최대값, 시사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대입해주면 플러스 4분의 9가 돼서 자, 얘는 13이 되고 F3 값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이지. 여기도 3이란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네, 39가 되겠습니다. 와, 네, 한 번에 쭉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11월 종로 공통 전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